회의가 더 중요합니다. 딸이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쪽지를 받고도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낡은 단칸방 장롱 속에서 발견된 것. 서로를 꼭 껴안고 떨고 있는 두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그 순간 평생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던 재벌 회장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달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던 남자가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진실. 과연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도연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이 거대한 기업의 꼭대기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도연 62세. 그는 맨주먹으로 시작해 30년 만에 대한그룹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렀고 재계는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얼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라는 이름만 가진 남자였습니다. 직원은 부품입니다. 고장나면 교체하면 됩니다. 이것이 강도연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냉정한 철학은 회사 밖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가족? 그것도 일종의 장식품이지. 필요할 때 꺼내 보이면 되는 거야.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설인 34살. 외동딸이었지만 강도연에게 설이는 그저 대를 이을 수 없는 아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원했던 그는 딸의 출생 자체를 못마땅해 했고 그 냉대는 설인이 자라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설인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전교 1등을 해도 명문대를 졸업해도 회사에 입사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도 아버지의 눈에는 늘 부족했습니다. 이 정도로 내 딸이라고 할 수 있나? 부끄럽군. 차갑게 내뱉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설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래도 설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31살 되던 해 설인은 결혼을 했습니다. 회사 동료였던 박민우와의 결혼. 강도연은 결혼식에도 겨우 얼굴만 내밀었다 갔습니다.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말이야. 너도 이해할 거라 믿는다. 식장을 나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설인은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1년 후 설인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쌍둥이 임신이었습니다. 아들과 딸, 건강한 쌍둥이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대한그룹의 후계자가 될 손자예요. 하지만 강도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만 키워라. 나는 바쁘니까.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설이는 또 한 번 무너졌지만 아이들을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좋은 엄마가 되어주자. 아버지처럼은 절대 안 돼.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쌍둥이가 돌을 맞이하던 즈음 남편 민우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설인의 대학 후배와. 미안해, 설인아. 나는
내가 너무 강해 보여서 힘들었어. 넌 항상 혼자 다 해결하잖아. 나는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 변명 같은 사과를 남기고 민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버려지는 걸까? 아버지한테도 남편한테도. 이혼 후 서린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쌍둥이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서린은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새벽에는 배달 대행을 하며 서린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5살이 된 강민준과 강서연. 아빠가 없어도 가난해도 두 아이는 천사처럼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우리 엄마가 집에 있는 엄마면 좋겠어.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에 서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서린은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서린이요. 손주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바쁘다. 나중에 연락해라. 매번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린이 아이들을 데리고 대한그룹 본사 앞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지만 비서실에서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가족이라도 예고 없는 방문은 받지 않으신다고. 그날 저녁 서린은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어린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가 있잖아. 우리는 엄마가 최고야. 그 말에 서린은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이 아이들이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하늘은 서린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서린은 새벽 배달 대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새벽 4시부터 배달을 시작한 서린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 유치원비를 내야 해. 신호대기 중이었습니다. 빗물이 헬멧 바이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서린은 습관적으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이 보였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서린의 마지막 생각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쾅!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서린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대한그룹 본관 21층 회장실. 그렇다면 이번 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는 말이군요. 강도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에는 임원 12명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날은 대한그룹의 분기별 비상대책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강도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음 해외사업부 보고 시작하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비서실장 김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강도연을 보좌해온 김 차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강도연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회의 중이라는 걸 모르나? 나갈게. 하지만 회장님. 이건 정말. 김 차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지를 강도현에게 건넸습니다. 강도현은 짜증스럽게 쪽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따님 강서린 씨 교통사고. 현재 서울대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위독. 빨리 오셔야 합니다. 강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해외 사업부 보고 이어가시죠.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김 차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 회의는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자리죠. 계속하십시오. 강도연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차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갔을 뿐입니다. 회의는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강도연은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질문하고 지시하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 쪽지는 점점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것은 2시간 3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각 부서 실행안을 제출하도록. 임원들이 나가고 강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냈습니다. 위독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이 녀석. 항상 오토바이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역시 내 말을 안 듣는군. 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병원에서 잘 치료할 것이다. 서린이는 강하다. 내 딸이니까. 강도연은 비서를 불러 차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서울대병원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강도연은 태블릿으로 회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딸의 사고를 그저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3시간 후였습니다. 강서린 씨 보호자신가요?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린이 일하던 카페 사장님, 동네 이웃 아주머니들, 그리고 아이들을 맡아주던 김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김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강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린이가, 그 아이가 너무 무리했어요. 하루에 4군데씩 일하면서 그 어린 것들 키운다고. 강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강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오전 9시 중국 바이어 미팅이. 알았네. 준비해두게. 강도연은 여전히 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본 김할머니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어떻게 딸이 죽어가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죽어간다니요? 수술이 잘 되면 살 겁니다. 의사들을 믿어야죠. 강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각했고, 그래서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하지만 뇌사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강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뇌사? 그럼 잠시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강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중환자실로 걸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서리는 온몸에 관과 기계를 연결한 채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계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었습니다. 서리나. 처음으로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서린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났거라. 아빠가 왔다. 하지만 서린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환자분의 소지품입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지갑과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린이 어렸을 때 강도연과 함께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미 오래되어 바래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습니다. 서린의 필체였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엄마가 죽으면 할아버지에게 가거라. 할아버지는 차갑지만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엄마는 할아버지에게 미운 딸이었지만 너희는 손주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전하지 말아줘. 엄마는 끝까지 인정받지 못한 딸로 남고 싶지 않아. 그냥 엄마가 사랑했다고만 전해줘. 강도연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서린아, 이게 무슨, 삐. 갑자기 심장박동 측정기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 보호자분 한쪽으로 비켜주세요. 강도연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장박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 기록해주세요. 2025년 7월 23일 오전 2시 47분. 환자 사망. 그 말과 함께 서린의 짧은 생은 끝이 났습니다. 겨우 34년. 너무나 고단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정작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강도연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혹은 사업상 관계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조의를 표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람들의 형식적인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강도연은 상주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 그것이 강도연의 생각이었습니다. 평생 딸을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강도연은 홀로 빈소를 지켰습니다. 서린의 영정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서린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강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일상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서린아,
강도연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제대로 불렀습니다. 명령조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서린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린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아비였구나. 넌 평생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어 했는데 난 단 한 번도 너를 제대로 봐주지 않았어. 내가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심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눈물조차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김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서린이가 남긴 것들입니다. 제가 정리하다가 이걸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가방 안에는 공책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서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오늘 아버지께 전화를 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고. 아버지는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전화를 끊으셨다. 괜찮아. 나는 익숙해.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2021년 8월 3일. 민우가 집을 나갔다. 나는 또 버림받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슬프지 않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이제는 아버지의 인정도 남편의 사랑도 필요 없다. 내게는 민준이와 서연이가 있으니까.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했다.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들. 나는 오늘 용기를 내서 아버지 회사 앞까지 갔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또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바쁜 분이야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민준아, 서연아. 2025년 7월 20일. 요즘 너무 피곤하다. 하루에 4군데를 일하는 게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를 벌어야 한다. 민준이는 피아노를 좋아하고 서연이는 그림을 좋아한다. 이 아이들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는 쏟아주고 싶다. 조금만 더 버티자. 마지막 일기는 사고 3일 전의 것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강도연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쳤습니다. 서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린은 이미 떠났습니다. 영원히.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발인 날 관이 영구차로 옮겨졌습니다. 강도연은 관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서린은 작은 공원묘지에 묻혔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딸이었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서린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자 엄마 강서린. 1991-2025. 너무 일찍 떠나버린 그녀를 기억합니다. 묘비명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4년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보시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강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 네, 쌍둥이 손주분들 말입니다. 지금 복지관에 임시로 맡겨진 상태인데 강도연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설인의 마지막 쪽지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에게 엄마가 죽으면 할아버지에게 가거라. 아이들이 어디 있나? 설인 씨가 살던 집에 있었는데 이웃 주민의 신고로 구조되어 지금은 임시보호시설에. 강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자. 지금 당장. 차는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강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입니다, 회장님.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빌라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강도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곰팡이 냄새, 습기 냄새. 방은 작았습니다. 겨우 10평 남짓. 부엌과 방이 하나로 연결된 원룸이었습니다. 이곳이 설인이가 살던 곳인가?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싱크대, 고장난 냉장고, 작은 밥상 하나. 그리고 구석에는 아이들 책가방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어디 있나? 아이들이 이상한 곳에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서가 방 한쪽의 낡은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강도연이 옷장 문을 열자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좁은 옷장 안, 이불을 깔아놓은 작은 공간. 그곳에 5살 쌍둥이가 서로를 꼭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 두 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서연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곳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 곧 온대. 강도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사흘 동안 옷장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한 채. 애들아.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는 무서워하며 더 깊숙이 웅크렸습니다. 무서운 할아버지. 엄마가 무서운 할아버지 조심하래. 서연이의 말에 강도연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너희 할아버지란다. 엄마의 아빠. 할아버지.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는 절대 우리 안 버려요. 엄마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강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옷장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민준이는 설인을 닮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인매. 서연이는 어린 시절 설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강도연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설인이 자신을 올려다보며 아빠, 사랑해라고 말하던 모습을. 애들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하늘나라? 그게 어디예요? 비행기 타고 가요?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강도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다시는 못 와. 하지만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거짓말. 엄마는 우리 버리지 않아요. 엄마는 항상 와요.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강도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누구도 위로해 본 적 없는 남자. 딸조차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남자. 그는 서툴게 손을 뻗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할아버지가 있다. 이제 할아버지가 너희를 돌봐줄게. 하지만 아이들은 강도연을 밀어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싫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무섭다고 했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강도연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연은 아이들과 함께 그 좁은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옷장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옷장 앞에 앉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쯤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옷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물 주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은 급히 냉장고를 열었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물과 음식을 긴급히 가져오게 했습니다. 30분 후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강도연은 직접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 서연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강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음식 받지 말래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할아버지란다. 엄마의 아빠고 너희 할아버지야. 정말 할아버지예요? 그래. 서연이는 옷장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어 오빠에게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도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할아버지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근데 왜 울어요? 민준이의 질문에 강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는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단다. 엄마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어.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 미안하고 엄마한테 사과해요. 그러고 싶지만 엄마는 이제 없단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민준이의 질문에 강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산다. 할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야. 싫어요. 우리 엄마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서연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도연은 아이를 달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습니다. 강도연은 잠든 아이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서린이처럼 키우지 않겠다. 이 아이들에게는 진짜 할아버지가 되어주겠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강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도연의 저택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던 넓은 저택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서연이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민춘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강도연은 최고의 소아정신과 의사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극심한 상실감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 그 단어가 강도연에게는 가장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평생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했던 남자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까? 하지만 강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하던 그가 9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10시에 퇴근하던 그가 6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변하셨습니다. 아이들 때문인가 봅니다. 강도연은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맛있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먹고 싶은 거 있니?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도연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연은 서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는 피아노를 좋아한다. 서연이는 그림을 좋아한다. 다음 날 강도연은 집에 피아노를 들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에게는 고급 미술 도구 세트를 사주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한번 쳐보겠니?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띵 마이너스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감정이었습니다. 좋아하는구나. 선생님을 모셔올게. 배우고 싶니?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강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내용은 슬펐습니다. 엄마와 자신, 오빠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리고 하늘에서 엄마가 내려다보는 그림. 서연아, 예쁘구나.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엄마가 보고 싶단다. 강도연은 서연이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이가 몸을 경직시켰지만 곧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엉엉. 엄마. 엉엉. 울어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는 매일 피아노를 쳤습니다. 서연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은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강도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계란 프라이는 타고 밥은 설익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서연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래, 맛없으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맛있어요. 서연이가 크게 웃었습니다. 강도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음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유창하게 말을 했습니다. 서연이는 악몽을 덜 꾸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는 할아버지를 무서운 사람이 아닌 우리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도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서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애들아, 엄마께 인사하자.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잘 돌봐줘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무섭지 않아요. 착해요.
엄마가 잘못 알았어요. 강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인아, 이 아이들 내가 잘 키울게. 내가 주지 못한 사랑 내가 2배로 줄게. 그리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늦었지만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설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라도 깨달아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계속 할아버지랑 살 수 있어요? 당연하지.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야.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가족. 정말요? 우리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서연이의 말에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설인아, 봤니? 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대. 나 같은 사람을. 1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연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냉정했던 재벌 회장은 사라지고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강도연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공원에서 함께 놀았습니다. 민준이는 피아니스트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도연은 2 아이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크면 할아버지한테 피아노 쳐줄게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그림 그려줄게요. 고맙다. 할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단다. 어느 날 밤 강도연은 혼자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설인아, 내가 맞았어.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부질없더구나. 진짜 소중한 건 가족이었어. 사랑이었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내 덕분이야. 내가 남겨준 이 아이들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 별이 반짝였습니다. 강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는 편히 쉬어. 아빠가 잘할게.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이 할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오늘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래, 일어났다. 할아버지도 같이 갈게. 와, 할아버지 최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다. 설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강도연은 65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젊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연은 회사 임원들을 모두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임원들은 놀랐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강도연의 변화를 보았고 그것을 존중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강도연은 회사를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저 아이들이야. 설인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들.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집에 있어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는 너희 전담 할아버지다. 와,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강도연은 두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설이나,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있지? 내가 주지 못한 사랑, 내가 이 아이들에게 쏟아줄게. 그리고 사랑한다. 내 딸 사랑한다. 하늘에서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치 설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돈과 권력만 줬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에, 하지만 그 후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할아버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할아버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배운 사랑이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하세요. 그것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